그 이제 RPA 숙제를 다들 했을 테니까 거기 이제 우리 수업 때 뭐 다루지는 않았던 언급하진 않았던 유형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 굳이 따지면 걔가 뭐 공통근을 갖는 공통근이 제시되어 있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RPA에서도 그 유형으로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쌤이 수업을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문제 하나만 좀 같이 볼게. 우리 뭐 RP 갖고 있는 친구들은 930 몇 페이지예요? 93페이지? 93페이지에 651번이에요. 93페이지 651번. 우리 책을 안 갖고 온 훌륭한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좀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2k 플러스 2. 자,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요런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k제곱 빼기 k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요러한 2차 방정식. 얘네 두 개가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얘네 둘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냥 공통근 제시 문제라고 부르는데 뭐 사실 개념적으로 추가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공통근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 한 개의 공통근, 이 한 개라는 건 이따가 신경 쓰기로 하고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공통근을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알파라는 게 이 위쪽의 x자리 또는 아래쪽 식의 x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등호도 성립시킨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저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해 중에 알파가 끼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그냥 푸는 겁니다. 대신에 그 풀었을 때 어떤 결과물 중에 일부를 알려주고 그럴 때 이때 어떤 k 값의 조건 뭐가 딸려 있어야 될까? 저 k 값이 어떻게 돼야 할까? 라는 걸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당연히 그냥 이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고 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뭐 이제 모든 문제집들에 이 공통근이 제시되어 있는 유형을 보면 공통근을 뭐 알파라고 하자 또는 뭐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알파 베타라고 한 다음에 여기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고 그 알파와 k에 대한 등식을 두 개를 연립하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알파를 집어넣고 연립을 하나 그냥 이 자체가 연립을 하나 결과적으로 식의 형태는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냥 나는 저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저거 위아래가 둘 다 2차니까 2차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둘 다 인수분해가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죠. 이 K는 다 숫자인 거니까 여기를 지금 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K제곱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따라서 나는 얘를 우리 K하고 K 플러스 1 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이제 K 플러스 1하고 K로 찢은 다음에 한쪽에 어딘가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를 줘서 이 빼기를 만들 수 있는가 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래서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 지금 두 개를 연립할 건데요. 둘 다 2차지만 두 번째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써보자. x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게요. k 플러스 1 만큼의 1차식이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k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번식인데 그럼 2번식이 이렇게 1차와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건 케이스가 나눠지겠죠. 요 앞쪽이 0인 경우 얘가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이 0인 경우를 2번이라고 할게요. 복습하는 거야 지금 복습. 로마자 1번을 가지고 요 1번 x가 k 플러스 1일 때 x가 k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면서 이놈이랑
이 둘 중에 아니 얘에서 나온 거니까 1번이랑 연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요거 지금 두 개는 2번에서 나온 정보니까 둘을 연립하기 위해선 요 놈이랑 얘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랑도 해가지고 여기서도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뭔가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자, x가 k 플러스 1일 때, 그렇죠? 앞쪽이 0이라면 이럴 때는 얘를 내가 1번에다가 반영을 조금 해볼게요. x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저 1번이 k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k에 대한 반응식으로 바뀌니까 집어넣고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kx니까 k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더하기 2는 0이다. 그럼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k제곱 나오네요. 2k제곱 그 다음에 2k랑 k랑 2k니까 5k 그 다음에 1, 2 나오니까 3 나와서 이렇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x가 k보다 k 플러스 1이랑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k 값이 결정이 돼버리겠죠. 여기서 이 손에 되지 않을까? 1, 2, 3 3 아니에요. 3이 밑으로 줘야겠구나. 3하고 1 이렇게 플러스 붙이면 2하고 3 해서 5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 x가 k 플러스 1이랑 같다라는 전자의 플러스니까 그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0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1번과 2번을 연립했을 때 이 0하고 마이너스 1을 공통분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연결을 잘 시켜야 돼. 저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꽂힌다면 저 두 2차 방정식의 공통분이 0으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k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꽂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공통분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이 결론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다시 이제 요 정보랑 얘랑 연립을 할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케이스를 나눈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또는의 관점인 거죠. 접속사로 얘기하면 5월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k라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만 되면 저 2번의 등호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런 가정하에 이 정보를 1번에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1번과 2번을 연립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 k제곱에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가 되면서 얘가 0이라는 얘기고요. 날라가니까 이건 그냥 1차 방정식 되네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x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k가 마이너스 1 저 두 개의 2차 방정식의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꽂혔을 때 저 두 2차 방정식은 0이라는 공통분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여기까지 분석을 다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추가됐죠. 이 말을 이제 내가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딱 한 개만. 실제로 이게 지금 이런 거지. 우리가 공통근이 나오게끔 상황을 맞춰간 건 맞는데 한 개가 나오게끔 그걸 보장하는 장치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실제로 0이 진짜 유일한 공통근인 건지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유일한 공통근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면 저 오직 한 개라는 말 때문에 검토 과정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검토. 자, 그러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1번, 2번에다가 봐봐. 0은 당연히 나올 거야. 1 집어넣으면 x제곱에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오세요. 책 없는 친구들. 마이너스 x 마이 더하기니까 얘가 0이다가 이게 1번식이 될 거고요. 2번식에다가도 k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는 0이 되면서 그리고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거지. 1번과 2번이 이렇게 연립되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죠. 지금 위아래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도 0과 1이고요. 얘도 0과 1이니 0도 공통근이고 1도 공통근이어서 오직 한 개라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구나. 따라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얘가 오직 하나라는 걸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건 정답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 k 마이너스 또 있잖아.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분석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얘도 안 된다. 뭐 답이 있다면 마이너스 2분의 3일 텐데 마이너스 2분의 3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이게 객관식이라면 무조건 답이 있다는 거니까 이걸 쓰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뭐 객관식을 푸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도 검토를 한번 실제로 해보자. 그러면 x제곱에 k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꽂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x 그 다음에 마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분수 나오니까 이렇게 고쳐볼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또 2번식, 얘가 1번식인데 2번식을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 4 곱하시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은 0 나와서 뭐 이거 두 개에 일단 겹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자명한 거고 내가 이렇게 되게끔 지금 조합을 찾은 거니까 그럼 이게 뭐 x 플러스 2분의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냥 각각 그거 모르는 상태로도 인수분해 할 만하겠죠. 이거 1, 2, 1, 2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1번에서 그는 이 2차 방정식 하나만 놓고 보면 x가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요 2번 2차 방정식 하나만 놓고 보면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2, 2 이거 내가 그냥 혼자 할게요. 3하고 1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겹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딱 하나만 겹치게 돼요. 나머지가 다르죠. 공통분이 오직 하나가 겹쳐져 있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k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오직 하나일 때의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된다. 풀이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데 어떤 근의 값을 준 것도 아니고 근의 그 공통근의 개수를 알려준 거죠. 공통근이 있다라는 정보와 그게 정확하게 몇 개이냐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이 근의 개수, 공통근의 개수를 알려주면서 한번 추리를 해봐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그냥 요거 보세요. 요거는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지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안 보였다면 자 1번과 2번 식 볼게. 주인공이 누구죠? x야 k야 x랑 k야 x야 x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거 2차 아니에요. 2차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가 뭐 물론 되긴 하지만 만약에 되는 걸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여기 2차함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는 케이스죠. x제곱 그냥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니까 1-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멀긴 한데요. 잘 따라와봐.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내가 의도가 뭐야? 명확해. 이 창을 동시에 전부 날리는 게 내 의도입니다. 빼보시면 k 플러스 1의 x k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 그럼 k제곱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또 되겠네요. 뒷부분만 봤을 때 이렇게 되고요. 는 0이 된다가 되면서 이 창을 날리고 났더니 그랬을 때 뭔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식이 얻어진다면 여기서 또 정보가 이어지게 되겠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묶이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여기 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정보가 얻어졌고 따라서 이거는 지금 k가 마이너스 1 이거나 첫 번째 정보 아니면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공통근이 뭐가 나올까를 봤을 때 우리 여기서 했던 분석이 똑같이 이어질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0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집어넣어봤더니 두 개가 똑같이 생겨서 공통근이 오직 한 개를 만족하지 못해.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니겠구나 걸러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만 같으면 저게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된다는 얘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직접 원투에다가 다 꽂아 넣으신 다음에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k 값들이 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는 실제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 겹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구나. 내가 풀이 과정을 생략하겠지만 이렇게 가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대응하는 x값이 여기다 집어넣어봐도 2분의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건데 실제로 검토까지 해봐도 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유일한 공통분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이 계산 과정은 그대로 얘랑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거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다. 대신 무조건 공통근이 있다라는 그 결론과 그게 한계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 어떤 개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추리 과정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핑크색으로 칠한 거 있죠? 오직 한계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어나갔을 때 한계라는 걸 보장해주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완소는 다들 가지고 있지? 완소는 가지고 있으니까 또 복습하려고 딱 두 문제만 좀 볼 건데 거기 193페이지도 한번 가볼게요. 13번 문제. 한번 뽑아봤어요. 이거 나랑 같이 안 풀었지? 그치? 안 풀었지? 13번 문제 보시면 193페이지에 13번 문제 보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좀 복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y가 2a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연립방정식의 문제죠. 대놓고 연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시오 이든 뭐 해가 어떻게 나올 때 미정계수를 결정하시오 이든 지금처럼 이걸 만족시키는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도록 a 값을 결정하시오 이든 어쨌든 연립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봅시다. 얘가 지금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될까? 이 연립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배웠던 그 가이드맵이 어떤 케이스일까? 뭐 2차, 2차도 아니고 1차, 2차인 건데 뭐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풀이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거기서 분석하고 연결되는 y를 분석한다. 그렇게 해서 x, y 값을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뭐 a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자로 된 숫자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게 인수분해가 또 안 되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x랑 y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심지어 실수 x, y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건드렸으니까 자,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일단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해보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그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두 개로 되어 있는 대칭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합이랑 곱이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문자에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우리 여러 번 연습했던 거 2차 방정식 작성이죠. 2차 방정식 작성을 떠올릴 수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문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합에다가 그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t고요.
곱을 상수항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되었죠. 어떤 2차 방정식?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거의 이건 조건 반사적이에요. 합이랑 곱이 나와 있어. 두 문자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면 물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풀 수도 있지만 그건 약간 하위의 풀이인 거고 합과 곱이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상위의 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 이 문제의 해답을 아주 빠르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두 근 x, y를 갔는데 이거 x, y가 실수값으로 안 나온다. 그럼 이거 방정식의 해 형태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연결하면 끝나겠죠. 결국엔 이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 x, y가 안 나온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 그래서 약수 판별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거 2 뺄 수 있으니까 4분의 d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때리는 겁니다.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제곱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것만 풀면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날라가고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서 a가 2분의 5보다 작은데 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나?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2분의 5보다 작은 자연수의 제일 큰 값은 2다.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이랑 연결을 지어주면 a 자리에 2가 꽂혔을 때 2분의 5보다 작은 무언가 숫자가 꽂힌다면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x, y는 실수로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합과 곱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줄 겸 대칭식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골라봤고요. 그래서 생각들이 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오늘 파트로 가서요.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수의 흐름의 마지막이지. 뒤에 부분은 이제 경우의 수랑 행렬이 남았지만 얘는 살짝 별개의 파트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긴 흐름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2차 분호식 2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자, 네, 눈빛을 좀 줄까? 인생이 작은 게 아니지, 눈을 숨긴 거 아니지? 너 솔직히 말해. 너 자는 거 안 들키려고 마스크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모자까지 눌렀어. 좀 피곤하게 이러려고. 눈 볼 거야. 나랑 지금 눈 잘 마주치는 친구, 지우 아주 좋고, 서영이 아주 좋고, 아주 좋고, 그래서 근데 민승이 눈 안 보이고, 강이 너무 멀고. 자, 218페이지 2차 부등식을 가볼 건데요. 자, 개념 부분은 쭉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생략하고, 자. 부등식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부등식과 방정식은 한 끗 차이다. 우리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순간을 그냥 위인 순간, 아래인 순간으로 분석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바로 문제를 좀 가볼 거예요. 222페이지로. 자, 222페이지. 여기 이거 두 개 했지. 지금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지? 여기 224페이지부터 볼 차례죠? 224페이지. 완전 얘들아. 224페이지.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추가적으로 배울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들을 경험을 좀 쌓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3번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 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봤으니까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을 보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걸 풀었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이죠. 어차피 우리는 이 제로값, 절대값이 한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로값 0을 기준으로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에 얘를 x로 처리하거나 마이너스 x로 처리해서 가정에 부합하는 결론들만 모아서 최종적인 정답을 완성을 시킬 거잖아.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있었죠. 지금 이런 경우는
요 x를 절대값 x의 제곱을 절대값 x라는 거의 통째로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다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부등식 문제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 방정식 파트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바뀐 거지? 여기 등호보다는 게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야.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똑같다. 해를 결정할 때만 얘는 범위로 나오거나 이런 거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나 여기 왼쪽에 그냥 절대값 x라는 걸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x의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제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저번에 절대값을 포함한 거 했는데 뭐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해보자. x 플러스 1 요거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바로 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각각이 0이 되게끔 하는 값 마이너스 1과 4를 써놓고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끼어있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0보다 크다가 나온다면 큰 것보다 크고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뭐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함수를 좀 도입을 해서 그림으로 관찰을 하면 아주 편하게 기억이 되겠죠. x축과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 함수와의 관계를 봤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4란 얘기고, 이 곡선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 1 초과 4 미만이 내가 찾고 있는 x의 범위일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이게 부동호 방향이 뒤집혔다면 여기나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깥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바로바로 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얘가 이렇게 바로 바뀐다는 걸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가 되겠네요. 절대값 x를 내가 한 몸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4보다 작습니다. 이게 해가 될 건데, 자 근데 절대값 x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범위가 있죠. 0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차피 절대값 x에 깔려있는 범위가 0 이상인 거니까 이쪽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자명한 거고 0 이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지. 절대값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 0 이상 4 미만이라는 걸 진짜 x 버전으로 푼다면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 이하이거나 0 이상이고 4 미만이다 인데 어차피 0, 0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4 초과 4 미만 이렇게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겠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 4보다는 작으면서 양수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 0 이상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거. 결론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를 등호로 생각했으면 이게 등호였고요.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다라는 게 나왔을 텐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요거 때문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엔 여기서 4와 같은 수가만 의미가 있게끔 남는 거고, 결국에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이게 결론이 이걸로 뽑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수가 없으니까 이건 배제가 됐겠지. 그래서 여기를 풀어보면 이게 x가 마이너스 4 또는 4가 나오는 거니까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값이 실제로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껴보셔야 돼. 등호. 부등식으로 분석하는 게 어려우면 등호로 갔다가 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범위가 어떻게 주어질까, 어떻게 완성이 될까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뭐 또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던 것들을 다 이용하는 파트인 거야. 새로운 개념은 없지만. 자, 뭘로 해볼까 이제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프로도 해볼 건데요. 자,
웬만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이 좌변이라고 부르고 우변이라고 부르니까 뭐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간에 우리가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어떤 두 함수의 관계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웬만하면 한쪽을 영어로 두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지. 얘는 내가 그래서 앞쪽에 이미 깔아놨던 얘기가 거의 모든 경우는 는 0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모두 그리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제목이었던 거야. 근데 절대값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랑 x축이랑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운 거니까 그랬던 건데 얘는 내가 만약에 그래프로 분석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x제곱 더하기 4랑 3의 절대값 x 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왼쪽에는 이거 0,4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 얘도 절대값 x라는 거에 그냥 3개 곱했으니까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도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 얘도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왼쪽에 좌변함수의 이 노란색 x제곱 더하기 4를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0,4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가 나오겠죠.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4일 거예요. 여기가 0,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3절대값 x를 그려볼 건데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기 전이 3x였잖아요. 3x 이거 절대값 3절대값 x는 얘는 그냥 어차피 3도 절대값 안에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니까 3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럼 기울기가 3인 직선의 절대값을 씌운다면 여기 이 x축의 아래 부분, 즉 음수값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대로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거니까 우리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했을 때 x축의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간다는 걸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값의 의미가 되는 거겠지? 얘는 색깔 좀 나눠줄까? 우리 기울기가 3인 거를 딱 그려보니까 뭐 기울기 3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아래쪽 부분, x축 아랫부분이 값이 음수가 나온 영역이니까 얘를 양수로 바꿔주면 그대로 x축을 거울 삼아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값 x 형태는 반드시 V자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내가 대략적으로 아직 이 노란색과 초록색의 관계를 몰라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요. 여기 오른쪽에 이 y축 왼쪽 부분은 함수식 자체가 y는 3x가 될 거고요. 얘는 지금 여기 3x를 뒤집어 올린 거니까 이 왼쪽 부분은 y는 마이너스 3x 5를 반대로 바꾸면서 튀어나오겠죠. 식으로 봤을 때 3x고 여기가 마이너스 3x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 부등식의 무름이 뭐냐?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걸 구하라고 했어. 아래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이 이따구로 그려진다면 이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아, 그래서 실제로 이거랑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봤을 때 요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놓으시면 뭔가 교점의 좌표가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내가 뭐 잘못 적은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지금 이 오른쪽 초록색 부분이랑 이 노란색이랑 교점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를 방정식으로 바꿔봤을 때 이거 판별식 써보면은 음수가 나오니까 이쪽에는 교점이 나 잘못했어. 어쩐지 둘 다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네요.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아. 여기로 자 바꿔보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왜 늦게 알려줘? 아니 알았어. 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대칭성을 지금 이게 절대값 3x도 그렇고 이차함수도 그렇고 y축의 대칭인 놈들이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랑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랑 정확하게 좌우 대칭 관계를 이뤄야 되겠죠. 내가 이따구로 풀었다면은 여기도 교점이 없으니까 이쪽도 없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둘 다 있겠네요. 둘 다 있으니까 그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 얘랑 같다라고 놓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4인데 y축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얘기였구나.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따라서 초록색이 노란색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 마이너스 4 초과 4 미만의 범위가 나오겠고 아까 해 형태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잘 생각해보자. 이거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마이너스 1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얘랑 연립한 거니까 내가 이거 사실 일부분이긴 한데 그냥 이게 무한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점들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진짜 직선이 쭉 이어졌다면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겠지만 어차피 이게 꺾였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도 풀 수 있고 식으로도 풀 수 있다. 방정식에서부터 계속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잠깐 넘어가고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거기 활용 부분에 밑에 쪽 4-1번 225페이지에 4-1번도 한번 해볼게요. 활용도 한번 맛보기로만 보고 넘어갈 건데 마찬가지죠. 활용은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스스로 문자를 설정하고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고 식을 잘 세울 수 있게끔 내가 어떤 키포인트나 물어보는 것을 x, y 등등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그 설정한 문자에 대한 뭐를 진다? 문자야? 책임을 진다. 그죠? 책임을 진다. 제한 범위가 딸려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4-1번 지면에서 화살을 쏘아 올리고 높이 경과한 시간 관계가 이렇게 나온대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5t.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의 높이가 60m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높이 값이 60m 이상이 된다. t에 대한 그냥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되었죠. 그랬을 때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거니까 이거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우리가 여기가 높이가 60인 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방정식의 활용인 거고 60 이상인 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부등식의 활용이 되겠죠.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못 풀까봐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느끼라는 거지.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다. 자, 그러면 이거 넘기고 우리 0 넘긴 다음에 5까지부터 나와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0 이하네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리고 이제 바로 쓰는 거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그러니까 얘가 U자인 상태에서 3과 4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그림인 거니까 얘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들 사이에 끼겨 있게끔 해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등호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초 이상, 4초 이하일 때 60m 이상이다. 내가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으면 여기 60m에 도달하는 첫 번째 순간이 3이었고요. 60m에 도달하는, 다시 떨어졌을 때 60m에 도달하는 순간이 4초였으니까 60m 이상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1초 동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상상을 잘 해보고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었고 어디 이상, 어디 이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아무것도 추가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고 얘 뒤쪽 가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진짜 중요한 건 227페이지죠? 227페이지 가볼게요. 자, 227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약간 고등수학다운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게 될 건데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라고 돼 있고 여기 위에다가 한 번만 또 적어볼게. 얘는 뭐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볼게요. 그림, 그래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파트는 내가 암기해야 될 건 어차피 외워, 무조건 외우라고 강조를 할 거니까 내가 외우라는 건 토하지 말고 외우고 내가 적어주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2차 반동식의 해 조건에서 밑에 읽어보면 여기는 이제 해를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반원식을 작성했듯이 만약에 해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거꾸로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의 형태가 그냥 해가라고 적을게요. 해가 한번 연습만 좀 해볼게.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이라고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거꾸로 2차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도 마찬가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알파, 베타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인 거니까 당연히 2차 부등식은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는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알파 초과 베타 미만도 범위로 나왔으니까 이런 관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가 부동으로 바뀌었나 보구나. 그래서 여기를 우리 아까 거꾸로 갔던 거 생각해보면 최고차 계수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0보다 작다라는 걸 풀었으면 두 개 사이에 끼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 해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로 작성할 수가 있고 최고차 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달아두시되 K는 양수다라는 조건도 같이 써놓기는 해야 되겠죠. K가 음수면은 음수일 때는 0보다 커야지 이렇게 끼며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최고차의 개수를 가정하면서 이렇게 정립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알파 x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거나 이렇게 양팔별인 형태가 나온다면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어차피 경계값은 알파랑 베타니까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x-알파랑 x-베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0과의 관계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꽂아줬을 때 0보다 커야 한다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부등식을 요 답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내용이 써져 있겠죠. 한번 문제책을 한번 볼게요.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 그냥 다 1로 고정해 놓고 나와 있는 거니까 해가 바로 1번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이게 1이라고 가정해 놓고 설정을 하는 건데 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로 설정을 해놓은 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바로 2번의 내용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참고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부등식은 위에 1, 2에서 구한 2차 부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하면서 마무리한다. 그냥 1로 제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최고차항의 개수를 갖다 박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음수를 뽑아놔야 돼?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도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1로 놨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부터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돼서. 자, 그리고 2번이 이제 중요도가 좀 있는데요. 요거를 외우지 않길 바래요. 요거를 바로 2번, 동그라미 2번을 좀 연습을 할 겁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항상 성립할 조건. 얘도 그냥 이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응용되고 다른 문제랑 결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2차 부등식 여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A, B, C 값들이 주어져 있고 또는 A, B, C 중에 어딘가에 미지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1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거기에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한번 볼게요. 바로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연습을 너희들은 복습할 때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등식이란 얘기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니까 약간 항등식 느낌인 거죠. 항부등식 느낌이지. 근데 항부등식이라고는 안 하고 요거
어떻게 부르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칠판에 한번 그려보겠지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자, 왼쪽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는 아볼이나 위볼밖에 안 되겠죠. 내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면 아래로 볼록 먼저 해볼까?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x축을 이렇게 밑에다가 깔면 되겠죠. 내가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를 가정하고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림을 지금 그린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축을 어디다 끼워놔야지 이 곡선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이거 무한하게 끝없이 내려가는 거니까 x축을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어떻게 놓든 간에 이 곡선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이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항부등식이 되려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이 2차 함수와 x축의 이 위치 관계, 그림의 위치 관계가 요 딱으로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럼 이걸 이제 수식으로 써내려 간다면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이게 는영으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안 만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렇죠? 교점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 교점이 있다. 위치 관계, 방정식의 근의 개수나 어떤 두 함수의 위치 관계, 교점이 몇 개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판별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따라서 이게 항부등식이 되려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면서 and 두 가지죠. 심표를 넣을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런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나 안 외우고 있어요. 이게 항부등식이 된다?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방금 그림 그리고 캐치를 한 거야. 근데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구나. 2번, 4번만 또 한번 연습해 볼게. 1, 2, 3, 4번이 있는데 여기 4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얘가 0 이하야 돼. 여기 어떤 모든 실수 x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또다시 그림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볼이나 위볼 중에서 항상 x축 아래쪽이 되게끔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볼이면서 x축이 꼭지점보다 더 높게끔 있게. 근데 얘는 지금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아니면 딱 x축과 닿아 있는 순간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니까 이걸 이제 어떤 조건으로 써내려 간다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라는 건 확실해요. 음수여야만 해. 그런데 판별식의 부호는 작거나 같다.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판별식 조건에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는 거죠. 요 그림을 다 네 가지 버전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아래쪽에 설명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 두 번째 케이스도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가 거의 겹쳐서 그려져 있죠. 이거 아니면은 이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판별식 입장에선 0 이하여야 된다 써져 있고요. 근데 요거 실수를 좀 은근히 많이 은근히 이게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과 안 만난다라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게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이런 실수를 실제로 많이 하니까 내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야. x축과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고 만나면 0 이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실수할 확률을 계속 낮춰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연습한다.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도 아까 내가 맨 위에다가 적어놓으라고 했지만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1, 2, 3, 4번 암기하지 말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은 상황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좀 기억하자. 이거 결론적으로 이거는 좀 기억해주면 좋겠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 조건은 어떤 조건? 최고창의 개수 부호 조건이랑 판별식 조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주면 좋겠죠. 내가 실수할 뭔가 빼먹을 여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항상 성립할 조건 오른쪽에다가 최고창의 개수 부호 판별식 이거 두 개만 적어주세요. 최고창 부호 최계부 너희들은 이렇게 적지 말고 최계부 그 다음에 판별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항상 성립할 조건이 저 두 가지다.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최고창의 개수 부호와 판별식의 부호. 자, 적었으면 228페이지 가서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마지막 개념. 가장 헷갈리는 거. 오히려 이게 더 쉬워. 근데 이 228번이 가장 헷갈리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앞에 거랑 달라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이야. 이게 어떤 뉘앙스 차이냐면 앞에 얘는 우리 항상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한마디로 A, L, A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인 거고 이 괄호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여기다 적을 건데 얘는 이거예요. 요거 그냥 어떤 x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된다는 거야. 딱 한 개라도 있으면 되고요. 아주 좁은 범위로라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밑에 해를 가질 조건이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해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게 오른쪽에 써져 있죠.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똑같은 건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풀었을 때 실제로 해가 존재한다는 건 이 2차 함수 곡선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얘도 최고치한 계수에 따라서 어쨌든 큰 흐름은 두 가지 갈래띠로 나눠지는 거니까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은 세 군데로 꽂힐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군데로. 여기거나 여기로 꽂히거나 얘가 x1이고요. 뭐 이렇게 접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얘가 x2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어딘가를 그냥 대표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거는 이참수와 직선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이 하얀색이 주황색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가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거꾸로 없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최고창 개수가 이제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요때도 위치 관계는 당연히 세 가지가 있을 거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를 x1, x2, x3라고 한다면 이렇게 x축이 요 땅으로 지나갈 때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이 하얀색이 다 어디에서나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자체가 안 나와서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겠구나. 이런 위치 관계는 탈락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얘나 얘가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것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혜빈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얘는 되겠죠? 그치? 위에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이놈은 되니까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또 뭐야? 판별식이죠. 위치 관계는 반드시 판별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아까 큰 거는 무조건이었고요. 얘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 어떤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이것만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돼? 두 점에서 만나다니까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거기에 그것도 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1번 ax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해를 갖는다라는 거 잘 생각해봐. 해가 안 가질 조금이라도 갖는다라는 거니까 요거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x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지. 뉘앙스를 잘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앞에 거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니까 얘도 써보시면 이거는 예이고 다음은 썸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저 얼 케이스보다는 이 썸 케이스가 더 조금 헷갈리고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되겠지. 두 가지 길로 나눠지면서 어떨 땐 무조건이고요. 어떨 땐 판별식권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에도 4번 케이스만 해볼게요. 4번 케이스. 4번을 보시면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ax 더하기 bx, ax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 이하인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아주 일부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딱 한 개라도 있으면 돼. 한 개의 값이라도. 그러면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라면 가능할까요? 했을 때 x축이 어디에 꽂히면 이렇게 꽂히면은 안 되고요. 뭐 이렇게 꽂히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꽂히면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겠네. 다시 그래서 내가 OX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X축이 맨 밑에처럼 생긴다면 위치 관계가 안 만난다로 된다면 하얀색이 X축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죠. 이건 안 되는 거죠.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오케이. 어디? 한 개라도 존재하는 거지. 진짜로 한 개 존재하지, 한 개. 그래서 요 하얀색이 주황색 선보다 같거나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은 없지만 같은 점이 하나가 있으므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냥 x는 알파다 이렇게 값으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범위로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뉘겠네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어떨 때 해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싸그리 잡아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한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네. 아까도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 조건에 등호가 들어가 있네. 외우진 않지만 이거 스스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 조건에도 항상 등호가 붙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한번 해볼게요. 최고치 한계수 얘가 음수라면 그러면 뒤집혔을 텐데 또 얘는 이제 x축이 뭐 이렇게 있든
이렇게 접하고 있든 뭐 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저기 왼 위쪽에랑 마찬가지 얘기로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무조건이 되게 되죠. 추가적인 멘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 2, 3, 4번들을 이제 다 보면 자, 둘 다 두 갈래끼로 나눠지는데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전체적인 개형이 바뀌니까 두 갈래끼로 나눠질 수밖에 없을 거고 항상 둘 중에 뭔가 하나는 무조건이다 이런 것들이 써있지. 그리고 나머지 한쪽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크냐 크거나 같냐인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외우는 건 나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너무 헷갈려. 그거를 그냥 글씨 자체로 외우는 건 헷갈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걸 써내려 갈 줄 알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속도가 조금 빨라져야 돼. 그것만 연습을 하는 얘기야. 물론 그렇게 빨라지다가 진짜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 얘가 떠오른다? 그러면 베스트긴 하지만 그거는 나도 안 돼가지고 뭐 내가 시킬 자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이거 그린 다음에 이렇게 언제는 무조건이고 언제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라는 걸 쓸 수 있게끔만 연습을 해볼게요. 실제 문제도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더 그리기가 쉬울 거야.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자리에도 양수나 음수가 꽂혀 있을 거잖아. 어차피 이거 둘 다 그려볼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면 무조건이 뭐네요?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229페이지부터 한번 볼 건데 229페이지부터 쭉 보고 우리 거기 3번까지만 하고 쉴 거야. 3번까지. 이제 3번까지.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자, 해가 2초가 4니까 이거 우리 최고차항 계수는 A로 주어져 있죠? A로 주어져 있으니 얘는 A 말고 그냥 이 4만 가지고 써볼게요. x-2, x-4 그 다음에 0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방정식 여기 뭐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2, 4니까 그 경계값이 2, 4가 나온다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1차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이게 낑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맞죠? 1단계.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A이면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A를 달아줬을 때 이 부등호를 뒤집는다는 얘기니까 이 A는 음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1단계를 거쳐서 우리 방정식에서 넘어오면서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까지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그리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써보면 되겠네요. 여기 이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해가 2랑 4인 거니까 사실은 이거 뭐 부호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방정식으로 보고 근계만 해도 되는 거죠, 얘들아. 그렇지? 다 등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 그냥 a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b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4라는 얘기죠.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를 가지고 근계가 그냥 쓰면 되겠지. 여기는 뭐 a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분의 얘 부호 반대로 바꾼 게 합이에요. 6은 마이너스 a분의 12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얻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게 9분의 곱이니까 8이고 b는 마이너스 16이다.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근계관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간단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근계관. 여기 있네요. 이제 모든이랑 썸이랑 하나씩만 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에 바로 2번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실전이에요, 실전.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는 좀 기억하자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랑 판별식과 관련된 조건, 이걸 두 개를 따져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자. 최고차항 개수 부호랑 판별식. 최고차, 판별식. 자, 그러면 여기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만들어봐라.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아무리나 위볼 중에서 그려볼 수 있는 건 먼저 x축을 먼저 그려도 괜찮겠죠? x축
X축을 그려놓고요. 이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서도 이 꼭대기가 얘보다 낮게끔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빠르게 문제 옆에다가 보자마자 그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서 얘를 보면서 대답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고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얘 A 값의 범위겠지. 당연히 범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얘랑 AND예요. AND.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으면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판별식이 실제로 해보면 D는 A의 제곱 플러스 4A인데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여기 A랑 A 플러스 4로 인수분해된 놈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0과 마이너스 4 사이에 낑겨있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당연히 얘는 그냥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부가적으로 이거 지금 최고창의 개수에 뭐가 들어가 있지? 뭐가 들어가 있지? 뭐가 들어가 있어? 문자 들어있잖아. 최고창 개수에. 우리 방정식 거의 처음 수업할 때부터 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데 최고창의 개수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좀 움찔을 하고 잘 봐야 돼요. 이게 2차 부등식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부등식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저 A가 0이 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A가 0이 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다음의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의 부등식 맞죠? 그러면 이거는 2차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난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잠깐만 0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답을 적으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맨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건데 실제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놓친다면 답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 실제로 해볼게요. 얘는 내가 이 풀이는 뭐냐? 이 정답은 뭐냐?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푼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0이라면 아예 분석이 달라지겠죠? 0이라면 근데 얘까지 날아가네.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면 이렇게 남겠네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물어볼게요. 이거 절대 부등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x에 대한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야? 맞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x가 없잖아. 집어넣을 곳이 없는데 심지어 얘가 맞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부등식인 거고요. 굳이 표현해보면 여기 0x제곱 더하기 0x가 있어서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게 나오니까 항상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0도 정답에 넣어줘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여기에서 나온 정답이 얘고 근데 A가 0일 수도 있는데 0이라면 이게 절대 부등식 되는 거니까 이 0도 정답에 들어가야 되겠죠. 얘랑 다 수집을 해주시면 진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0보다 작다에다가 같은 순간까지 끼워 넣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리고 문제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최고차항 개수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 아찔해야 돼. 이것 때문에 뭔가 함정이 있고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문제에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 얘를 주의 항상 케이스 스스로 분류할 것. 케이스 스스로 분류. 그리고 이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앞쪽이 이렇게 그냥 부등식 이렇게 나왔죠? 부등식 2차라는 말이 없어요. 2차라는 말이 없으면서 최고차항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 결국에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아니었던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인 척하고 있던 놈이었던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거기
풀이는 뭐라고 나왔을까? 풀이는 뭐 그렇게 그냥 바로 나왔네.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 그 바로 2번에 풀이 보시면 로마字 1번 0일 때 분석하고 0이 아닐 때 분석했지. 그게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자, 그러면 2-3번 밑에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밑에 2-3번 230페이지에 2-3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언제 다 했어? 아, 지금 세웠어? 아, 방금 한 거야 그냥? 네. 그럼 그 다 하면 그 뭐야?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어차피 위아래에 있는 것들 시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되게 좋으니까. 자, 잘 되나요, 성민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최고차 계수의 부호랑 판별식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인데 그게 얘가 2차 부등식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2차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얘가 A가 5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최고차 계수 인척하는 애가 진짜 0이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A가 5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5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A가 5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냥 2차 부등식의 개념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근데 A가 5라면 날라가고 4x 빼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게 x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되면서 항상 성립하는 놈은 아니게 되겠지. 그치? 4분의 1보다 작아야만 성립하는 놈이니까 뭐 A가 5인 상황은 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안 나오게 되겠네. 그럼 이제 5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2차 부등식인 거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x축을 먼저 그린다. 항상 성립하려면 위로 볼록이면서 꼭대기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고창의 개수인 a-5라는 게 음수여야 된다라는 걸로부터 a가 5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a-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a-5가 0보다 작아야 한다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얘도 등호를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 성립 여부는 스스로 체크해 주시면서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4니까 1, 4 사이에 끼어 있겠네요. a가 1초가 4 미만이고 얘랑 합치는 거 그려주시면 뭐 얘가 잘라나가겠지? 얘가 더 좁은 범위인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초가 4 미만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1초가 4 미만에서 최대값은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 페이지 이어서 갈게요.